중국 음식 중에 짜장면, 짬뽕이 대표적인 메뉴인데 제일 힘든 게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가 제일 힘든 거잖아요. 아니라고 반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걸?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그 시험 문제 찍을 때보다 더 힘들어. 시험 문제는 3초에 찍는데 짜장 짬뽕을 3초에 결정을 못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옛날에 뭐 중국집 앞에는 점쟁이 하는 분이 앉아 있다고. 짜장 짬뽕 결정장애자들이 많아서. 왜냐면 주문 받으러 올 때 무서운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오는 순간 내가 싫은 거예요. 결정을 못하고. 그건 고민이 아니에요. 두 개나 시키면 되잖아.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시키면. 저는 그걸 고민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쵸.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거고, 시대의 고민이죠. 홀에서 먹을 때는, 보면 미치겠어. 저 사람 짜장이 너무 맛있고, 저긴 짬뽕 먹고 있으면 막 도울 것 같은 거죠. 근데 진짜 고민이 되지. 근데 그걸 해결해 준 게 짬짜면이라는 메뉴가 생겼잖아요. 그 지역에 가면 짬짜면이라고 아예 있는 거 알아요? 그 짬짜면 말고 섞은 거? 짬뽕하고 짜장 같이 줘요. 섞여서. 그런 메뉴가 있어요. 먹을만해요. 짜장은 어려서부터 뭔가 추억, 애잔함이나 뭔가 다 묻어나서 하나의 소울푸드라면 짬뽕은 내가 성인이 돼서부터 즐기기 시작한 약간 성인 인증 같은. 이게 짬뽕 하면은 일단 매워. 술안주, 그다음에 또 반대로 술 먹은 다음날 찾게 되는 해장. 다 성인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래서 짬뽕은 성인 음식의 가장 대표 메뉴가 아니었던가. 그 짬뽕을 잘하는 데는 전국에 많아요. 강릉에도 있고 대구도 짬뽕이 참 강하잖아요. 심지어 뭐 군산 같은 데 짬뽕 거리가 있잖아요. 군산 가면 무조건 한 끼는 짬뽕 먹어야 된다고 다 생각하고 있으니까. 짬뽕 성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지명을 받기가 쉽진 않은데 그거면 대단한 거지 뭐. 그 지역의 짬뽕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하고 연관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흔하게 잡히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거. 사장님 여기는 아예 짬뽕에 조개짬뽕이라고 써있네? 그냥 짬뽕인데 조개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예 조개짬뽕이라고 써있어요? 예. 조개 짬뽕 맛있습니다. 군산 지역이 어패류가 전국적으로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족은 하루에 뭐 60kg 이상 갖다 쓰고. 동죽은 사실은 가격이 저렴한 이유가 해감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육수는 되게 맛있거든요. 동죽이 바닷물을 이렇게 빼야 됩니다. 붉은 속물을 이렇게 물로에서는 안 빠지고 30시간 이상 담궈 놓아야 이게 빠지거든요, 그 뻘이. 고기 좀 익은 다음에 기름을 쫙 따라내고 야채를 또 갖고 있는 건 성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쭉 빠지면서 같이 어우러집니다. 잘 볶아줘야 그게 짬뽕의 맛이다. 이제 잘 볶은 다음에 육수를 이제 다시마하고 멸치하고 소뼈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끓입니다. 꼬막, 오징어, 반지락, 동조개가 대표를 이루는데 홍합, 그러니까 다양하죠. 듬뿍듬뿍 두드리고 있습니다. 조개가 갖고 있는 핵산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으면
아주 시원합니다. 깔끔하고. 오, 조개 짬뽕 맞네요. 조개 무지하게 들어가네. 껍질을 여기다 두세요. 아, 이게 군산 짬뽕의 특징. 군산 짬뽕의 이게 대명사지. 이게 꼭 따라 나와요. 우와. 일단은 짬뽕은 국물부터 먹어봐요. 이쪽 군산 지역의 짬뽕들은 참 어떤 느낌이냐면 해물이나 조개 칼국수 잘하는 집에서 짬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군산 짬뽕 하면 특이한 게 우리는 보통 데쳐갖고 그냥 양념장 찍어 먹거나 하는 이 꼬막이 들어가는 게 특이해요. 꼬막. 껍데기를 벗겨나고 먹으려면 이 면이 아니 성질 급해. 짜장면 먹을 때는 차라리 의외로 느긋한데 짬뽕 먹을 때는 급해져요. 옷에 튀지. 일부러 짬뽕 먹으려고 까만 옷 입고 왔잖아. 조개 껍질 한 잔에다가 소화 다 된다고 먹고 나면 하나 더 시켜야 돼. 농담. 한동안 군산 짬뽕은 조개 골라 먹다 보면 면이 분다는 썰이 있을 정도로. 저희는 이제 면이 조개 까먹는 시간에도 불지 않습니다. 족타면이라고 하죠. 체중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 반죽이 착 쳐집니다. 찰지고요. 이제 면을 뽑으면 아주 반죽이 착 쳐져가지고 탱글탱글하니 아주 맛있게 나옵니다. 어른들은 국수 먹을 때 소리 내면 혼내켜요. 근데 짬뽕은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게 뜨거운 상태로 먹어야 맛있거든. 솔솔 넣다 보면 입이 돼. 쭉 빨아야지. 각자의 먹는 방식이 있는데 나는 좀 먹다가 고춧가루 넣거든. 식초도 넣어 먹기도 해요. 왜냐면 단백질이 녹아있는 국물이잖아요. 의외로 이게 잘 어우러져서 맛이 약간 풍성해지죠. 사장님 공깃밥 하나만 주세요. 갑자기 우리 면을 먹으러 가서 밥 말아 먹는 민족 우리밖에 없을걸? 약간 우리 한국 사람들 이래야 비로소 음식이 완성되는 거 같잖아요. 아까 열심히 까놓은 조개다 하고 이제 다. 이야, 조개살 봐요. 국밥이 돼버렸어요, 짬뽕이. 이렇게 먹는 게 이걸 만드신 분에 대한 예의 아닐까? 우리는 사실 탕의 민족이잖아요. 짬뽕은 안뽕을 해야 돼. 오우.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를 빼고 아마 군산이 중국집이 제일 많을걸요? 중국집이 많아진 거는 좀 우리의 아픈 역사하고 연관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그 공창진대에서 나오는 쌀들이 집합이 돼서 이제 일본으로 강제로 가게 되는 그 코스예요. 그래서 군산역으로 이제 쌀들이 모이면 군산 항구 있는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기 철도가 있었어요. 그 철도를 통해서 쌀을 날릴 때 이제 쌀이 무거우니까 그 쌀을 날라야 될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필요했고 한국 사람으로 충당이 안 되니까 이제 가까운 이 바다 건너 산동 쪽에서 중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넘어와서 중국인 노동자가 되게 많았대요. 산동 이렇게 지도 보면 우쪽에 연태 있어요. 그 연태를 쭉 반트시 보면 인천에서 들어가고 밑에 청도가 있어요. 이렇게 반트시 보면 군산으로 오게 돼요. 대한민국 인천 군산 이게 화교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데고 화교 제일 많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1,500명 정도 있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나라 음식이 들어오는데 특히 산동이나 이쪽 사람들은 워낙 면을 좋아하니까 국물이 없는 면 요리는 짜장면이고 국물이 있는 면 요리는 지금 우리가 먹는 짬뽕과 비슷한. 근데 우리 확실히 지금 짬뽕하고 다르대요. 그때는 뭐 맵지도 않습니다. 그냥 고기 채나 조금 넣고 야채 볶아가지고 그거 짬뽕이에요. 1960년 말단 70년까지는 이게 그 짬뽕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초마면이라는 게 이때만 해도 70년, 120년. 초는 볶을 초자 이렇게 볶았다는 뜻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게 그 고기 기름을 볶았다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초마면이라고. 그게 우리한테 보면 짬뽕의 시초 같은 느낌.
짬뽕은 참 특이한 게 짬뽕은 우리가 뭔가 섞인 걸 짬뽕이라고 하잖아요. 이 짬뽕은 유래도 짬뽕 된 것 같아요. 시작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왔던 거고 이름은 일본에서 온 것 같아요. 원래 일본의 그 맛절이를 할 때 여러 악사들이 악기를 4가지, 5가지 이상의 악기가 마구 섞여서 나오는 음악을 잠폰이라고 불렀는데 그 잠폰이란 말은 여러 가지 섞이는 것을 설명하는 일본식 표현이기도 한국말로 하면 짬뽕이 되겠죠. 그죠? 일본의 한 지역 문화로 짬뽕이라는 게 있어요. 짬뽕. 일제강점기 때 중국 식당에 가서 일본 사람들이 밥 먹다가 이거 우리 먹던 짬뽕이랑 비슷하네 해서 짬뽕으로 됐지 않았을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먹는 짬뽕의 느낌이 난 거는 사실 70년대 되면서 이게 이제 고추 생산이 많아지고 저렴해지니까 고춧가루를 넣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날 밥대 돼가지고 짬뽕 하나 시켰는데 왜 얼곡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매운탕 아니야? 옛날에 짬뽕 뭐 몇 개 달라는 사람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 고춧가루 넣고는 할 생각을 못 했고. 고춧가루 기름에다 튀겨서 한번 볶으면요 아주 고소합니다. 고추기름 돼버려요. 거기다 야채 넣으면 향을 끝내주거든요. 더구나 이제 수산물도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징어나 뭐 이렇게 조개류가 많이 넣다 보니까 손님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빨간하게 매콤하게 와 이렇게 매운 것도 맛있는구나 해가지고 아주 매운 짬뽕 아주 퍼져가지고 집집마다가 막 짬뽕을 난리 났었어요. 매운 고춧가루 국물은 진짜 금시초문이 요리된 거거든요. 한국화의 과정을 그 기간 동안에 걸어서 새로운 장르의 음식, 핵심 예식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사장님 특짬뽕 하나 주세요. 짬뽕은 사실 그 맛의 깊이가 너무 달라요. 짬뽕 러버 분들은 그 맛에 대해서 엄청 깊게 파시더라고요. 매운맛도 이런 매운맛이 있고 저런 매운맛이 있고 해물맛도 이런 깊은 맛이 있고 저런 깊은 맛이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참, 비주얼이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보기만 해도 이 육수가 얼마나 진한지가 느껴져 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우와! 오. 완전 탱글죠? 쫄깃쫄깃쫄깃. 오징어. 오. 이게 약간 해물을 먹어야 끝나는 게임 같은데요? 맛있고. 우리가 면을 찾아야 되는데 면이 어딨죠? 선생님. 나왔어. 돌려야 돼요. 체크. 짜고 달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맛이 진해야 돼요. 자극적이고 너무 좋다. 우와, 빨리 국물 먹어줘야 돼. 와, 약간 사골 육수가 깊은데 맑아요. 그래서 국물을 마시면 입에서 침샘이 쫙 여는 느낌. 와, 더워요. 목은 다 열려. 좋다. 진짜 어른의 맛이에요. 예전엔 해산은 무조건 짬뽕이죠. 무조건. 그리고 왕 먹으면서 막 땀 뻘뻘 나고 여기서 자칫 리듬 잘못하면 다시 가는 거지. 짬뽕은 그야말로 짬이고 뽕이라는 거지. 이 된 발음이야. 짬뽕은 짬뽕이 아니잖아. 진짜 짬뽕은 짬뽕이야. 완전 짬이고 뽕이다. 너무 강렬한 거야. 야, 어느 나라를 가도 이렇게 강렬하고 날이 바짝 서 있는 국물은 없어요. 정말 날카롭거든. 여기 막 핥히고 내려가는데 와, 그다음에 약간의 나른함. 개인적으로 이제 해산물 육수로 한 깔끔한 그런 짬뽕 좋아하는데
짬뽕은 굳이 젓가락으로 면을 안 쳐주는 게 최대한 이 호흡으로 좀 가주는 게 젓가락은 거들 뿐 진짜로. 그냥 면 먹는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야. 면치기는 면의 종류마다 다릅니다. 짜장면은 면치기가 좀 여기 한 8이면 여기 한 2 정도의 서포트만 해주는 건데 보통 소리가 난단 말이야 이게. 한번 쫙 하기가 어려운데 짬뽕은 이제 끝을 보고 쭉 약간 위위위위 하는 소리가 나요. 이거 쫙 당길 때. 그 질감과 이 입술에 탁 닿으면서 들어갈 때 약간 위위위위 하는 그런 느낌의 들렸어. 우리나라 사람만 알 수 있는 정서라고 봐요 저는. 짬뽕은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야 괜찮아 됐어. 털고 일어나면 툭 털고 일어나면 돼. 어깨 탁탁탁 해주고 야 짬뽕이나 한 그릇 먹자. 확 하고 아씨 오케이 가자 됐어. 뭐 이런 느낌? 좀 힐링 푸드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재밌는 게 짬뽕과 짜장을 볼 때 짜장면 투어는 없어요. 짬뽕 투어는 있어요. 흔히 뭐 3대 짬뽕, 5대 짬뽕 이러잖아요. 근데 3대 짜장, 5대 짜장은 없잖아요. 짜장은 장의 생산자도 거의 똑같은 회사가 생산하고 조리 방식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돼지고기를 쓰는 게 99%고 짜장을 예를 들어서 무슨 양고기 짜장이 만들다거나 무슨 뭐 이렇게 막 변수가 막 생기지 않거든요 거의. 근데 짬뽕은 주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맛이 변해요. 일단 제일 흔한 게 굴짬뽕. 그것도 겨울에 주로 먹죠. 차돌짬뽕 이거 얼마 안 됐잖아요. 그다음에 갈비 올라가는 갈비짬뽕. 꼬막에서 꼬막 올라가는 꼬막짬뽕.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채 썰은 올라가면 돼지고기 짬뽕. 그다음에 뭐 어떤 데 요새 문어 올라가는 짬뽕 있어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비싸긴 하지만 문어 짬뽕.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요리를 뭐 볶아서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형태로 했을 때 어떤 그 풍미가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짬뽕이 개성을 많이 발휘할 수 있고 편차가 되게 커지는 거죠. 발색을 보니까 분명히 이건 동물 계열 육수를 썼을 거야. 고운 고춧가루보다는 약간 좀 섞어서 양파랑 배추로 단맛 내셨고. 첫님이 주는 강렬함, 그것에 빠진 것 같아요.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도파민 자극제? 어느 날 갑자기 장님이 눈 딱 뜬 것처럼 오!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그 맛이 계속 상상되는 거야. 오, 그 짬뽕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다른 데들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맛이 다 조금씩 바뀌는 거야. 하루에 뭐 7개, 8개씩 가기도 하고 비주얼 대박. 어마어마하다 근데 진짜. 일주일 내내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8년 동안 500개 정도 다녀온 것 같습니다. 네, 유명한 짬뽕집들 위주로 국토를 U자로 돌았던 것 같아요. 간짬뽕이 일단 파주에만 있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른 데 이름은 뭐 비빔짬뽕이나 그렇지. 볶음짬뽕 비슷한 계열이죠. 국물 없는 짬뽕들.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짬뽕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면 그거다가 이런저런 시도를 안 하지. 분당에 거기는 겨울철에 굴 올려주잖아. 그렇지. 산더미같이 빨간 짬뽕. 대전 갔을 때 꼬막짬뽕. 그치. 고기 짬뽕 베이스에 꼬막을 얹은 거잖아. 고명으로. 교동 짬뽕은 사실 나는 후추 짬뽕 같거든. 새로운 자극이지 교동은. 목포에도 보면은 해물 엄청 올라가잖아. 황제 짬뽕이지. 그렇지. 진한 맛. 짬뽕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은 신세계 같은 느낌? 여기가 강화도 특산물로만 하는. 와, 장난 아닌데 진짜. 9시 반부터 사람들이 있어. 가장 빨리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오픈런이에요. 죽 먹으려고 또는 뭐 미역국 먹으려고 멀리까지 가진 않잖아 사람들이. 근데 짬뽕은 그걸 하나 먹기 위해서 멀리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럼 짬뽕은 10,000원짜리 한 장으로 감동을 주는 영화 티켓 같아요 저한테. 네. 야, 특이하게 여기 앞에 있다. 그러니까 도자는 게 다 보이네. 맛있겠다. 짬뽕이 80% 정도 주문량이 그렇다 그러던데 전국에서 제일 많이 파는 곳 아닐까?
저는 짬뽕을 받으면 일단 좀 자세히 관찰해요. 뭐랄까 예술 작품 보듯이 고명이 어떻게 올라가 있구나, 국물 색이 어떻구나, 어떤 그릇을 썼구나, 작은 차이에서 그런 즐거움과 재미가 있잖아요. 저는 일단 향을 맡고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국물을 먹고 칼칼하네. 첫 번째 국물 뜰 때랑 마지막 국물 뜰 때랑 맛이 다르거든요. 일반 짬뽕에 비해서 백짬뽕이 민낯이 잘 들어가는 느낌 아니냐? 그지? 약간 고춧가루 안 들어가면 불맛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져요. 볶아내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수분감으로 자연스럽게 맛을 올리는 경우도 많고. 어떤 계열 같냐? 이거 해산물에 당육수 섞은 거? 그치. 당육수 베이스 맛이 있고. 이 생새우 동백화 여기서 난 걸로 하네. 전형적인 딱 맛있는. 일단 당육수, 채수, 그다음에 해산물, 삼겹 레이어드. 면이 독특해. 색깔도 독특하네. 쑥 넣었다고 하던데. 쑥. 강화 약숙. 스파게티 같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익힘 정도나 이 템포 이런 것도 되게 스파게티 같아. 와, 이게 또 비주얼 엄청 좋은데? 손맛에 불맛이 강하고 국물도 처음에 빛깔을 딱 봤을 때 엄청 밝은 색이 있어요. 밝은 색들은 고운 고춧가루의 비율이 높아서 빨간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이 나오는 게, 근데 거기다가 육수 때문에 오렌지색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 흰색하고 섞이면서 오렌지 빛깔이 나와요. 고기열을 좀 섞구나. 나는 근데 짬뽕이 감칠맛이 약간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 첫 맛에 딱 보면 높은 음 있잖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 보면 바이올린은 높은 음으로 해산물 뾰족뾰족한 감칠맛. 그리고 두 번째 고기들은 이제 둥글둥글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낮은 음, 비올라. 그리고 세 번째로 묵직한 기름 맛. 그거는 약간 좀 콘트라베이스, 첼로 같은 맛. 그래서 그게 다양하게 어우러지면서 예를 들어서 대구 짬뽕은 둥둥둥둥둥둥둥 첼로가 엄청 강한 거야. 엄청 묵직하잖아. 근데 서울식 짬뽕은 거의 첼로 느낌이 없지. 기름이 없잖아. 그지, 그지. 거의 이제 바이올린하고 비올라가 살짝 있는? 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 그런 양 엄청 많아 근데. 나 좀 이거 좀 먹자. 빨간 짬뽕이 확실히 더 맛있게 느껴진다. 어쨌든 우리가 먹어왔던 익숙한 맛?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불맛도 더 강하고. 맞아. 전국에 있는 짬뽕집들은 투어를 다니다 보니까 모습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작은 지역 시골 그런 곳도 중식당은 있잖아요. 짬뽕을 몰랐던 곳들이 계속 나와요. 새롭고 또 익숙하고. 그래서 똑같은 짬뽕은 하나도 없다. 하나하나의 짬뽕 하나에 각자 다른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런 영화같이 느껴져요. 그런 매력이 있어요. 짬뽕의 비법은 사실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대부분 육수일 거예요. 우리가 뭐 제일 즐겨 먹고 좋아하고 제일 접한 게 국이잖아, 국문화. 뭔가 진한 국물의 느낌, 진한 국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특징이 약간 닭고기 국물은 가벼우면서 고소함이 있다고 그러면 가장 깔끔한 맛? 닭육수가 그 짬뽕의 맛을 변화하는데 굉장히 용이한 점들이 많아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육수니까 이 맛이 또 너무 강하면 나머지 또 재료들의 맛을 살리지 못하니까 고춧가루의 그 특유한 고소한 맛을 끌어낸다든지 아니면 해산물을 또 넣었을 때는 해산물을 한데 모아줘서 굉장히 깊은 맛을 좀 내줘요. 시원하고 깊은. 돼지뼈는 찐득찐득하면서 뭔가 묵직하게. 국밥, 돼지국밥이 한국인 음식에서 가장 또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돼지국밥을 응용해서 만들어졌다? 한국식으로 진하고 이렇게 묵직하게 딱 들어오니까 더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 고기 육수로 낸 짬뽕은 밥 말아 먹었을 때 훨씬 맛있더라고요. 꼭 밥을 말아야 되더라고요. 짬뽕 국밥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특이하게 밑에 지방으로 가면 건어물 같은 거 있죠. 건어물로 내는 것도 있고. 어떤 집은 완전 채수로 해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그 매운맛 내는 데 있고 사람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단맛이 쫙 은은하게 나는 그런 국물도 있고. 모든 음식의 기본은 재료입니다, 재료.
재료를 좋은 거 쓰려고 그러면은 매일매일 시장을 가야 되니까 그날 하루 쓸 양만 구해오기 때문에 또 신선도도 유지가 되고. 우리는 이제 야채 맛으로 음식의 맛을 내기 때문에 모든 것에 야채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프라이팬에 야채가 거의 가득하다시피 배가 볶습니다. 이 짬뽕은 국물이잖아요. 야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 고유의 맛 있잖아요. 그걸 잡아 당겨내는 거죠. 아까 그 육수는 봤죠? 맹물인 거,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맛을 내는 거예요. 볶는 시간과 끓이는 시간이 길어야 돼요. 그 향들이 탈출하는 거죠. 탈출하면서 서로 전체적으로 우러나서 국물 맛이 좋아지는 거죠. 이 대구가 희한하게도 짬뽕 집들이 되게 많아요. 유명한 집들이 되게 많아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살 좀 쪘죠? 예. 여기가 사실은 음식 하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제일 로망인 영업 방식.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딱 손님 받는. 하나. 안에 들립니까? 잘 들립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제일 최상의 컨디션으로 손님한테 딱 내기 좋게 아예 장사를 해요. 저희 집에 이 적혀 있는 모든 시간은 짬뽕 나오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임별로 딱 되다 보니까 타임에 사람들이 와 모이거든요. 쭉 나가셨다가 다음에 쭉 들어오시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식당에서 할 때는 화력이 세고 냄비가 크기 때문에 일정한 양 이상을 볶아야 항상 똑같은 맛이 쫙 나오기 때문에 제일 이상적이지. 세월의 흔적이라고 해야 되나. 경영을 하다 보니까 손님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그냥 짬뽕 먼저 나눠 드시고 계시면은 나중에 중화비빔밥. 중화비빔밥은 15분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같이 왔는데 3명이 메뉴가 다 다르면 나오는 타임이 다 달라요. 야끼 우동의 성지인 이제 대구였으니까 일단은 중화비빔면으로 짬뽕을 좀 더 강렬하게 먹어보자는 그 지역 분들의 약간 스타일? 야끼 우동이라고 그래서 야끼라는 건 일본 말로 굽다라는 건데 짬뽕을 국물 없이 볶은 느낌? 간짜장에 달걀 후라이 갖고 굉장히 민감한 사람 부산 사람이면 야끼 우동 갖고 또 굉장히 흥분하는 사람은 다 대구 사람이라고 보면 맞아요. 진짜. 여긴 참 특이한 케이스예요. 사장님은 영업하시고 사모님이 와가지고 소리만 딱 들어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이거는 팬을 어깨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시소처럼 볶으시는 거예요. 이게 화덕이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냄비를 놓고 톡톡톡 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타닥타닥타닥 막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이거. 소리 거의 안 나잖아. 시소 소리만 나잖아. 기술이지. 여자지만 할 수 있는 게 이것 때문에 가는 거야. 안 봤어요, 나 지금? 반동을 줘가면서 살짝 이렇게 당기면 되는 거예요. 밑에 게 위로 올라오고 그러면서 양념이 이제 다 섞이는 거지. 그냥 당기지 그거 힘을 하려고 하면은 못해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와, 노른자를 딱 부셔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비빔짬뽕이나 야끼우동 드시는 분들은 그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게 먹어보면 알아요. 내가 한 번쯤 먹어봐서 그래, 맛있는 짬뽕을 국물을 날리면서 그 농후한 맛을 한 곳에 딱 몰아넣은 맛. 대신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별로일 것 같지요? 그래도 좋아해. 맛이 강하게 확 들어오잖아. 나는 이 집에 중화 비빔밥을 더 좋아하거든. 불맛 나는 비빔밥이라는 느낌? 아, 볶음밥이 아니어도 충분히 불맛을 즐길 수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중화 비빔밥이라는 메뉴가 한국화된 중국 음식을 단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제일 대표 메뉴 아닐까. 외국에 없는 메뉴니까.
그래서 짬뽕만큼 변화무쌍하게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마다 뭐 가게마다 개성이 확 드러날 수 있는 음식이 짬뽕이라서 이제 짬뽕 투어 이런 게 가능한 것 같아요. 딱 그 집을 찾아서 딱 갔을 때 2시간, 3시간 줄을 서서 딱 먹었을 때 행복함. 짬뽕이라는 음식은 카타르시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짬뽕이 요즘 세대스럽게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뭐 로제 짬뽕도 있죠. 짬뽕 리조또도 있어요. 퓨전 크림 짬뽕. 크림 짬뽕 먹어봤는데 되게 맛있어요. 안 느끼해요. 느끼할 때쯤 매콤하게 싹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마라를 좋아하거든요. 마라 짬뽕. 그냥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먹세계는 정말 DNA가 장난 아닙니다. 우리는 역시 이제 그 얼큰하게 국물에 말아 먹는 그래서 짬뽕에 좀 열광하지 않나. 지금 우리는 중국 음식 하면 보통 짜장 짬뽕 생각하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요리를 파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식당. 그래서 그때는 중식당이라고 안 하고 청요리집이라고 그랬대요. 오늘이 바로 모이는 날이야. 장소는 어딘데? 아사원에서 10시부터야. 식민지기. 그때부터 이제 청요리집이라고 불렀던 건데요. 해방 이후에도 청요리집에서의 주된 손님들은 일본인들의 관료나 부자들이 다녔던 집들인 거죠. 아서원이라는 그 식당은 그런 코스를 팔고 접대도 할 수 있고 또 정치인들의 과거에 밀실 회담이 많았잖아요. 그런 장소로도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 상상을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고 보통 결혼식이나 회가변, 피로연 이런 거 다 중국집에서 했어요. 전라북도에서 최고 컸었어요, 사실. 또 그때 당시만 최대 손님은 한 500명 정도는 수용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결혼식 같은 규모는요, 한 상에 10분씩 30상, 40상, 30상이면 300명이고 40상이면 400명이고 그러거든요. 손님들 이제 무슨 모임, 돌잔치 막 다 찾아오셨죠. 70년대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고속 성장했던 시기, 경제 성장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사람이 먹는 요구가 많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일식이나 이탈리안식, 서양식 그런 다양한 장르가 생겼지만 옛날에는 독점을 했을 정도로 중식이 으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말카봉과 동시에 첫째 규모 있어야 돼. 왜냐, 차를 주차시켜야 되니까. 그 우리 갔을 때 중국 음식점이라면 주차가 보통 뭐 50대에서 100대 정도 될 주차장을 갖고 있는 초대형 중국 음식점이 아닌데도 초대형 중국 음식점은 TV 선전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때 당시 중국 음식점이라는 건 대기업이에요, 진짜. 결혼식을 하는데 뭐 하루 매출이 그때 뭐 1억인가, 뭐 1억 5천인가 그런 얘기도 들려요. 제가 지금 많이 있었던 애는 한 30명 정도 됐고요. 뭐 그때 당시면 신라 호텔이 44명이었던 걸 알고 있고요. 그 워낙 식구가 많으니까 이제 뭔가 분야별로 진짜 잘 분업이 잘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오리지널 요리집이다. 그러면 이제 불판 한 8명, 칼판 한 6명, 면판. 면판은 전문적으로 국수만 하는 거죠. 수타를 하든지 호빵이라든지 밀전병 같은 거. 불판은 구워. 화덕에서 일하려면 불을 무서워하면 안 돼. 튀면 티난 거보다 뜨거우면 따끔하다. 표현하지 말아야 돼. 칼판은 뜰. 저도 호화 반점이 칼판장 했어요. 문도는 얇은 거, 아주 얇게 식재료를 뜰 때. 야채 쓸 때나 아니면 죽순 편 뜰 때나 쓰는 칼이에요. 저 두툼한 거는 무도라고 그러죠. 뼈칼이죠, 뼈칼 말하자면. 이게 딱 보면은 칼 등이 두께가 틀려요. 배는 차이가 나요. 그리고 배가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칼 자체의 무게를 이용해서 지리대 효과 나는 거예요. 그 연로한 사부님들 보면은 힘으로 안 해요. 이게 유령스럽게 춤추듯이 전부 다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요령. 저도 칼판장 할 때 한 8째 칼판도 있었으니까. 칼은
빨래에 이제 손을 덜 비게 되고, 물론 이제 숙련된 사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고기를 쓰는데도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라 고기 채다 그러면 결대로 썰어야 되고 혹은 결 반대로 썰어야 되고. 옛날에는 지금보다 훨씬 메뉴들이 많았고요. 89년 1월 22일 날 이런 것들은 이제 오이들. 중식칼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대도 거칠어 보이고 둔탁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디테일하고 섬세한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제일 부지런해야 할 파트가 칼판이고요. 모든 총망라에서 다 알아야 되니까. 이 조합의 이름은 루이도스이라고, 물고기가 물을 만나듯이 모든 일들이 더 잘 되라는 그런 개념의 음식이고요. 옛날에는 가짓수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보통 메뉴판에 200개, 300개 정도 됐거든요. 200, 220, 한 250개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메뉴판 보면 재밌는 게 메뉴명을 보면 이게 식재료를 나열한 것도 있고 조리법을 써놓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깐풍기, 기는 닭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라조기도 마찬가지고, 라조육은 사실 나중에 생겼다고 봐야 돼요. 원래 보통 튀겨서 좀 맵게 볶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유산슬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분을 쓰는 요리를 류라고 그래요. 멘보샤는 사실 멘보라는 건 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식빵. 빵 사이에 그 새우를 다져갖고 반죽한 걸 넣고 튀기는 건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멘보샤는. 최근에 이제 유행을 한 거고. 오양장육은 정말 어른들의 메뉴라고 봐요.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오양장육 시키면 그렇게 싫어했는데, 지금은 내가 오양장육 시키고 있잖아요. 술안주도. 거의 술안주니까. 간소생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케찹 소스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 좀 과시욕이 있거나 좀 주머니 두둑한 분들은 해삼 주스가 있어요. 잘난 체 하려면 친구끼리 너 해삼 주스 먹었으면 그렇게 먹어 이러거든. 그럼 쟤는 안 가본 거야. 돼지고기랑 해삼이랑 해서 먹는 건데, 해삼 주스를 진짜 주스로 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난자완스 좋아하는데 난자완스가 애석하게도 하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은 사실 외식을 나오더라도 기껏해야 4명이나 3명이 한 식구잖아요. 요리를 시켜봐야 하나나 2개니까 익숙한 요리 위주로 시키게 되니까, 제가 좋아하는 난자완스나 뭐 자충결 이런 것들은 없어져 가는 거고, 탕수육은 반대로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소비층들이 계속 주문하는 음식은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발전하고. 옛날에는 중국집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되고, 갈 수 있다면 짜장면과 같은 면 종류만 먹을 수 있느냐, 그 다음은 탕수육을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먹을 수 있는 집과 없는 집으로 일단 나뉘는 거예요. 집안의 어떤 재정 상태를 그걸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아이, 탕수육 한 번 사면 홍콩 갔다 오는 느낌이죠, 그 당시에. 최고의 외식 먹었다고 자랑스럽죠, 그냥. 이쑤시개가 그거 입 찔려가면서 자랑스럽게. 철가방을 보면 대략 뭘 시켰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완전히 닫힌 철가방 보면 짜장, 짬뽕인가 보다 그냥 넘어가는데, 밑에가 살짝 열려 있어서 뭔가 삐져나온 접시를 딱 잡고 있는 철가방을 보면 설레이는 거야. 저기 탕수육 시켰나 보다. 우리가 거의 소울푸드처럼 중국 식당에 가면 제일 좋아하는 메뉴가 탕수육인데, 정확한 중국식 발음은 탕추러우인데, 탕은 달다, 설탕의 탕, 추는 식초. 산동이 식초가 유명해요. 러우는 고기 육자를 쓰는 건데, 보통 중국식으로 할 때 그냥 고기 육자만 쓰면 돼지고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초우. 그러니까 달고 새큼한 고기. 근데 이제 그게 참 재밌는 건, 요즘 거의 소스 따로 달라고 그러잖아요. 잘못하면 찍먹 같아 혼나니까. 먹지 뭐. 한반. 이게 싸우더라고요. 진짜 싸우더라고. 너 뭐하냐? 부먹이죠. 찍먹을 해야 되고요. 부먹입니다. 탕수육을 붓지 않고 거기에 담가놔요. 저는 담궈먹. 꾹꾹 눌러놔요, 못 나오게. 꾹꾹 누르면 엄청 절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먹습니다. 탕수육 정말 잘하는 집 가면은 그 탁탁탁
때렸을 때 들어간 공기가 진짜 들어가는구나를 할 정도로 사삭하는 그 느낌이 있어요. 사삭. 맛있잖아요. 그냥 우리 집은 소스 다 부서져. 공기반을 많이 들어갔고 소스 딱 뿌리면 그냥 빨아들여요. 그냥 소스를 안에. 슥슥 들어가는 그 소리까지 들리면서. 안 심어요. 웬만한 심줄 내가 다 골라내버리지. 연해져 아무래도. 잡냄새를 다 잡아주기 위해서. 소독 작업. 6시간 이상 숙성시켜갖고 나가면 맛이 최고죠. 원래 공기반, 기름반 이렇게 튀겨줘야 진미지. 그 한 3분 정도 건져다가 집어넣고 그래야지 바삭바삭하면 안에 쪽도 바삭바삭하면 계속 잡아주는 거죠. 산망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게 튀기는 상황에서 뺄 무릎에 기름 온도를 올려야 돼. 이거 보면 연기 나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물 성분이 다 빼나가는 거예요. 물기 다 빠졌으면 똑똑똑 튀겨보면 낙엽 소리처럼 싹싹싹 소리 나죠. 그 소리 날 때 딱 끊으면 정확해요. 그래서 소스 부어 나가도 바삭바삭해요. 만두는 우리나라에서 부산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부산 사람들의 만두 사랑은 정말 갈 부가 없어요. 군만두 얘기 나왔을 때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 부산 사람이 많아. 가게가 되게 세련됐구나. 어디 홍콩 가게 같은데? 이거 어디 세트장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군만두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식사는 볶음밥. 혹시 화교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화교 3세. 그럼 특히 군만두 먹어야지. 고맙습니다. 제가 전국 어딜 가더라도 꼭 지나갔다 진짜 만두집 있으면 꼭 들려서 먹어보는 엄청난 만두에 사랑하는 사람인데 확률적으로 부산에 만두 맛있는 집이 많아요. 부산역 건너편에 차이나타운의 하나의 대명사가 군만두가 돼버린 것 같아요. 주력 메뉴들이 만두가 돼버리고, 근데 아마 이거는 이 6.25 전쟁 이후에 구호물자 때문에 피난 오셨던 분들이 냉면 대신에 밀면을 만들었던 것처럼 화교분들이 남쪽으로 피난 오셨다가 밀가루가 부산에서 굉장히 풍족하게 해서 만두를 많이 빚지 않았나. 진짜 오리지널 군만두는 한 번 쪄서 식힌 다음에 그걸 튀겨야 돼요. 손이 되게 많이 가는 거예요. 보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지. 공장화되어 있는 만두 사다가 튀겨내거나 이러니까. 이건 손으로 빚은 거네요. 사장님, 이건 쪄서 튀긴 거예요? 그냥 튀긴 거예요? 그냥 튀기면 안 되죠. 그렇죠. 쪄서. 튀긴 거는 아니고요. 구운 거지. 살짝 구운 거죠. 이거 정통 방식이네요? 프라이팬 돌려가지고. 네.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살짝 둘러가지고 이거 만두를 올리고 살짝 프라이팬을 돌리면서 굽는 거죠. 그러니까 반 정도는 밑에 기름에 조금 구워지는 거고 위에 반은 쪘기 때문에 다 익은 거거든요.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밑에는 좀 바삭하고 위에는 약간 쫀득하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나라는 메뉴판에 군만두 써 있잖아요. 다 정확하게 하면 군만두가 아니에요. 대부분은 튀김 만두지. 사장님은 지금 군만두라고 자부심이 있으신 거예요. 육즙. 만두 속의 맛도 차이를 즐기는 것도 있지만 만두피도 어떤 집은 바삭한데 먹다 보면 쫄깃한 집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만두피가 좀 얇아서 구워갖고 바삭해. 만두 자체가 맛있으니까 뭔 짓을 해도 맛있네. 아침에 오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볶음밥 팬을 갖다가 코팅 갖다 하는 거지. 기름이 약간 끓을 정도까지만 돌리다가 덜어내고 기름을 다시 부어서 또 올리고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코팅이 많이 되어 있으면 밥이 아무래도 이제 맛있게 볶아지는 거죠. 다른
다른 식사는 음식을 하다가도 다른 일도 번갈아 가면서 같이 조금씩 이제 급하게 할 수 있는데 볶음밥 자체는 절대 볶으면서 다른 일을 못 해요. 불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까딱 잘못하면 이제 타버리고 이러니까 한 번 볶음밥을 볶을 때 불을 껐다 켰다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볶음밥 잘하는 집이라는 게 힘든 게 볶음밥만큼 주방에서 펜 잡고 있는 사람의 컨디션에 좌우되는 음식이 드물어요. 요리는 소스가 많이 좌우하잖아요. 볶음밥은 사실 거의 소금, 후춧가루 조금 넣고 조미료 좀 넣는 거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름 조절, 불 조절 몇 번 볶아내냐 이거 갖고 좌우해야 되기 때문에 볶음밥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정성스럽게 볶으신 거 다 보였는데. 보셨어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이네? 볶음밥 하나 시키면 달걀 후라이 올려주고 서비스로 짜장 소스 주고 국물은 짬뽕 국물. 이 집의 모든 걸 다 맛볼 수 있는. 감사합니다. 볶음밥에 고기를 넣으셨네? 야, 요즘 볶음밥에 고기 넣어주는데 별로 없는데. 제대로 볶으셨는데? 요즘 볶음밥 이렇게 하는 집도 없는데. 기름 많이 안 쓰잖아요. 이게 밥 볶을 때 사실은 편한 거는 기름을 많이 쓰면 편하긴 한데 기름이 은근해서 느끼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들을 쓰는 볶음밥을 좋아하고. 볶음밥은 정성이에요. 중국 요리의 시작은 120년 전에 화교들이 만들어내고 한국인들이 거기에다가 소비자로서 기여하고 온갖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매력적이고 맛있는 외국 음식의 상징, 그러면서 이제 한국화된 음식, 거기에 몇천 킬로 밖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사는 이웃들의 역사성까지 음식 한 그릇에 녹아있는 셈이고 뭐 성격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한 100여 년 동안 한국의 중요리를 화교들이 주도를 해왔지만은 앞으로의 새로운 100년은 한국 사람들이 주도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식으로 발전돼 갈지 궁금하고요. 근데 어떤 나라를 가도 짜장, 짬뽕 이런 뉘앙스의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음식이 이게 한식이라고 봅니다. 중국 음식이라면 앞에 단어가 중국이라고 분명히 들어갔는데도 외국스럽지 않잖아요, 우리의 느낌이. 그 정도로 정말 이질감 없이 그냥 생활에 가까이 있는 음식이 짜장, 짬뽕 아닐까.